자, 2부는 이제 투자 교실이 이어지는데요. 오로라 투자자문회 오늘 이지환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린이로서 네. 알아야 하는 그런 뭐 기본기들,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감 이런 거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특히 제가 진짜 알고 싶은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서 보유를 하냐. 요 부분을 특히 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또 날카롭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약간 추상적인 뜬구름 요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바로 날카로운 질문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로라 투자자분의 이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카롭게 반갑습니다. 질문하려고 딱 관상을 봤는데 까불면은 이제 한 대 맞을 거. 왜요? 인상 좋으신데요. 아, 젠틀하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또 예.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뭔가요? 그 사실 저도 그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오. 그동안 뭐 전문 투자자나 증권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처음이라서 좀 낯설긴 한데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무시하거나 모른다거나 이거는 옳은 것, 이건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싫어할 거고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잡아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너무 이제 기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래도 나름 예전에 좀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막 이것저것 리포트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수익이 난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왜 제 계좌는? 왜 주린이들의 계좌는 보통 다 이렇게 파란불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문 투자자는 맞고 개인 투자자는 틀리다. 외국인은 맞고 개인 투자자는 틀리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어떤 방법이냐라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갔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은 접하는 제일 처음에 뭐 책, 방송, 내용, 강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마치 전문 투자자처럼 이렇게 잘 사고 팔아야 되는 게임이 주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 투자자와 하는 것과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시간보다는 타이밍, 어디서 사고 파느냐, 남들보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5,000선 넘어오면서부터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시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저처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최근에 좀 실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 증시에서 지금 5월달 한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32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 3천에서 2천까지 내려갈 때 그때 1년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만에 매도했는데 우리 증시는 5천선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장이 좀 바뀌었다. 저도 3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지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다는 인식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 시장에 좀 바뀐 투자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보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데도 많이 안 빠졌다. 그게 바뀌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사실 그 오늘 대통령이랑 뭐 간담회 비슷하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우리 그 3프로의 김프로님 네. 의장님이 또 가셔가지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뭐 50조, 60조 이렇게 파는데도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이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정도는 좀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수급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외국인, 연기금, 네. 투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주체가 되고 반대쪽에 서 있는 개인. 그러니까 이 3대1 구조가 거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증시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닥에서는 연기금이 사고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거를 중간에 외국인이 받아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볼고까지 상승을 시키고 개인들은 그 중간에 들어와서 고점에서 곤욕을 치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됐던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인데 네. 이제는 지금 LCTS를 보시면 그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과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무시했던 금융투자, 그러니까 거의 그 두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매수할 때, 그리고 사이드카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는 패턴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할 때, 거의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보시면 거의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과거만큼 외국인이 32조를 팔았다고 해서 대세하락으로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생겼고 네. 그 주체가 금융투자인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물량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ETF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근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과거처럼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이제는 뭔가 좀 선진국 비슷한 서학개미들 아마 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시장과 비슷한 환경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는 좀 주식 투자하는 패턴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질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주린이니까 특히 외국인이랑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이게 계속 이제 좀 오래 뭐 20일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이 주식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최근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 패턴을 보면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바닥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연기금이 바닥에서 매수하거든요. 연기금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뭐 엘리엇 파동이라고 보면 1차 파동 이후에 가장 강력한 2차 파동에 그때 보통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개인하고 매수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세 상승을 끌고 왔는데 지금은 그 패턴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식 항상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를 주린이 분들한테 얘기하면 투자, 투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우리가 하는 패턴은 사실 99.9% 다 투기거든요. 다 투기인데 이제 우리는 이 투기라는 어감이 안 좋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외국은 당연히 부동산은 주식은 투기야 이렇게 가는데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 투기 이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투기는 나쁜 거, 투자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는 사실 그 배당 투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투자라는 것은 사고 팔아서 나오는 이득이 아닌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전부 시세 차익이잖아요. 아닌 거는 배당 투자밖에 없는데 배당 투자는 사실 투자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실은 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기에서 그러니까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짧게 사고 파는 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익숙해져 있고 외국인들은 좀 길게 사고 파는 투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짧게 사고 파는가라고 보면 사실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심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표를 하나 잠깐 보면 네. 좀 재밌는 표가 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정 기간 동안 5년 9개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의 보조지표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6년치에 단순하게 시그널에 교차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저보다 작을 거고 6년치니까 6으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 숫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지표를 보면 RSI라고 딱 저기 나와 있거든요. 저 사실 왼쪽에 있는 보조 지표가 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요거를 네. 그 수치만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내용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 RSI라는 게 변동성 지표고 그 위에 CCI도 두 번째가 추세 지표지만 시그널 교차하기 때문에 변동성 지표 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도 스토캐스틱이라 나와 있는 게 80%는 저것도 변동성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발 보시면 RSI, CCI, 스토캐스틱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CCI는 영선은 추세 지표가 아니라 변동성을 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변동성 지표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변동성 지표가 수익률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저거를 끝까지 보시면 네. MACD라고 보시면 추세 지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좀 길게 하는 투기는 MACD입니다. MACD라고 보시면 되고 좀 짧게 하는 투기는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요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시면 우리는 변동성 지표, 짧게 하는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길게 하는 투자보다는 짧게 하는 투자가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의 선택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으로 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투자자들이. 수치가 전 세계 통틀어도 3-4개 국가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MACD라는 저 길게 하는 투자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유럽, 뭐 일본 전부 다 저 MACD 신호가 1위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저 MACD 신호가 꼴찌죠. 이게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아요. MACD가 그러니까 장투를 했을 때 수익률은 한 28%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뭐 이상한 숫자는 100% 넘게 나왔는데 그거는 좀 짧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짧은 투자를 하냐고 하면 지금 보는 자료처럼 짧게 하는 투자가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장이 전 세계에 3-4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 지표가 1위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는 분명히 짧게 치고 빠지는 투자가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죠.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제 마음이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 저는 항상 생각하던 거거든요. 아니 이 주식 시장이 배당도 안 줘. 그렇다고 뭐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다 끌어와서 얘기하는데 걔네는 미국장에서 한 거고 여기는 한국장인데 그쪽 명언을 끌어다가 여기다 하면은 안 되는데 예. 그거를 뭔가 혼합해서 얘기하는 게 전 답답했고 그렇죠. 한국 시장은 단타하는 게 승률이 높다. 여태까지는 그게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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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민준 씨도 거의 3% 수익만 나면 팔아가지고 전 3% 3% 민준이라고. 그 3% TV 제가 나오잖아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게 이거는 맞아, 투자는 맞아, 투기는 맞아 이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좀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책을 접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시장은 과거에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투자가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하면 약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도 있고 네. 네.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우리는 사실 깔려 있거든요. 아, 그게 그러다 투기에서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많냐면 오렌 버핏이 뭐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성이처럼 뭐 피터 린치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맞지 않냐면 그분들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기간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그 정도 환경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앙드레 코스탈란이나 아니면 제시 리버모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반열에 올라서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분들은 근데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과가 좋은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제시 리버마나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반열에 섰던 분들을 오히려 벤치마킹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이 심리거든요. 뭐냐면 절대 그 피터 린치나 오렌 버핏이 하셨던 것처럼 잃으면 안 된다. 주식 투자에서. 근데 사실 안 잃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렌 버핏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한번 딱 사서 10년 들고 있으면 안 잃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자금도 없고 그런 시기를 견딜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올바른 유교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돈을 많이 벌었던 그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해 보면 대부분은 언제부터 수익이 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손실을 인정하는 시점부터 계좌가 우상향했다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라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요. 잃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잃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와. 그래서 내가 정한 매뉴얼대로 잘 매매해서 잃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번 당연합니다. 예. 잃으면 이거를 복구할 때까지 내가 몇 년이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예. 본전 올 때까지 견디는 심리가 네.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그걸 본전을 견디는 것보다 그 돈을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한데도 우리는 견디죠. 왜냐하면 우리는 잃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정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잃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트레이딩 했던 제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헤맸던 부분이 결국은 올바른 방법으로 좀 이뤄주는 것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그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장이 강한 장세였고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그 투자의 방법들이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틀리다라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길이 더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줄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방법론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지 네. 매매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외국보다 잃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채팅창에서도 아 이분 찐이다 네, 이런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약간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 좀 관습적인 교육이랑도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너무 수능 공부하듯이 해요. 뭐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식 HTS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현장이야, 현장. 노가다를 교과서로 배우냐고. 그래서 이거를 겪어보고 내가 뭐 그 보조로 뭐 이렇게 뭐 코스톨라니니 뭐 이런 거를 딱 참고를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실수해 나가면서 노트를 만들어서 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양.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중과 상황과 소득과 자산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누구는 수익 냈으니까 막 주식농부 찾아갔다가 어떤 선생님 찾아갔다가 또 뭐 했다가 막 이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공부처럼 마치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6.25 문화권과 입시에서 항상 1등 우선주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가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 분석도 저는 기술적 분석을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증권사에도 거의 5년 동안 강의를 했고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 전제 조건을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은 내부할 때 기술적 분석은 맞는 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근데 우리나라 그 친구들은 전문 투자자들도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거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이냐. 네. 타이밍을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차트의 아래에 있으면 저점, 차트의 위쪽에 있으면 고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나는 단순하게 방향에 맞는 그냥 적절한 진입과 청산을 찾으려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맞는 키가 아니거든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고 선물옵션 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개방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선물옵션 시장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옵션이 글로벌 1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 주식 옵션이 1위였고 그때 이제 완전히 기술적 분석이 강풍이 불었죠. 강풍이 불어서 그때 뭐 추세 지표, 보조 지표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같은 가격 지표까지 정말 치열하게 한 기술적 분석을 했던 10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효용성이 없느냐? 저는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 있냐? 이게 만능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금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를 정도 보는 것. 그리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권이냐 아니냐 이제 특정 지점을 찾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네. 저점에서 몇에 저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점은 주린이 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주린이 분들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초심자의 행운에 의해서 와, 부러워. 찾을 수 있지. 대부분은 이 바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영역이거든요.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주린이 분들의 초심자적 행운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튜토리얼 공짜 퀘스트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뭘 보너스. 잡으려고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를 해도 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답이 없는 걸 알겠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잃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주린 접수됐어. 입장에서. 오케이.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잃는 것도 매뉴얼대로 잘 잃으면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답이 없다고 해도 그 매뉴얼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그렇지, 되냐. 예리해. 이게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매뉴얼은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기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을 하루도 못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그분은 데이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정말 있거든 1000명에 한두 명. 저. 그분들은 스케이핑을 하셔야 돼요. 저 그리고 스윙. 스윙은 조금 더 이제 호흡을 조금 한 템포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는 매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싫어하시는 분은 스윙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방향은 그걸 먼저 정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스윙이 맞아 했을 때 스윙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윙을 하든 스케이핑을 하든 단타를 하든 오로지 전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게 매뉴얼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기술 분석이 제가 효용성이 있다는 것은 본인에 맞는 방법을 썼을 때는 효용성이 있고 내가 추세 매매를 하는 분이 계속 가격 지표나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세 매매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추세 매매와 관련된 예를 들면 MACD 신호라든지 이제 이걸 가지고 기술 공부를 좀 하시는 거고 거기에 맞는 기지적을 얻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1번인데 우리는 이런 제일 처음에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가영 아나운서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그 환경을 세팅하고 내 매뉴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존재할 텐데 근데 그 그렇죠.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느끼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뒤에 코스피 5000 시대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싸움은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공부에 대한 방법은 거의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승률 싸움을 하는 거죠. 어? 승률 싸움을 하는 승률 싸움. 내가 진입하면 50% 이상의 승률을 이끌어낼 수 있다. 60% 70%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케이핑을 하실 수 있죠. 나는 승률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리고 나는 승률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은 손익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손익비. 네, 그게 이제 길게 가져가는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률 싸움은 짧은 투기가 되는 거고 손익비 싸움은 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없어요. 다 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투기인데 짧은 투기는 승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승률 싸움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승률 싸움은 전 세계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스케이핑에 타고나신 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내기를 아무리 해봐야 처음에 한 10번에 7번에 이길 수 있죠. 100번에 70번도 가능해요. 1000번, 10,000번 던지면 거의 50%거든요. 주식 투자는 열심히 기술 분석 공부하셔도 평균과 표준 편차에 거의 수렴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언제냐면 돈을 벌었을 때 그만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박에서 돈을 따면 땄을 때 일어나는 삶이 최고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승률 싸움의 극단적인 걸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승률 싸움인데 그는 이기기가 좀 힘들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승률 싸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은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뭘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장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러면 손익비 싸움은 사실은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동전을 던지는데 한 번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앞면 나오면 70만 원을 벌고 내가 네. 뒷면 나오면 30만 원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손실보다 이익이 많으면 남는 장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죠. 네. 왜 그러면 그 손익비 싸움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어렵죠.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은 그런 장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그냥 치고 빠지는 애가 제일 잘하는 그런 장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MACD라는 신호가 길게 가는 투자의 추세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네. 그 승률이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는 승률이 가장 높은 지표도 40%가 안 돼요. 37%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10번 정도에 내가 그 진입을 하면 6번 정도는 잃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0번에 7번, 8번에 이기려고 하는데 네. 4번밖에 못 이긴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심리적으로 극복을 하면 그건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4번에서 얻는 수익이 6번에서 잃는 손실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MACD 신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됐어라고만 얘기하기는 시장이 좀 그런 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5천 올라오면서 좀 변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어쩌면 손익비 싸움을 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아마 올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까지 가장 수익이 좋은 사람은 정말 코스닥에서 어떤 테마에서 완전 뭐 로봇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사서 먼저 가격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잘 잡으면 진짜 뭐 5배, 뭐 6배 수익이 났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에 보면 10배 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이닉스 10배 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전력기기 10배 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스피에서 5배 수익 나서 6배 나서 이러고 우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하이닉스 1년 들고 있으면 10배 났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이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나는 종목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 예전에는 코스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을 소수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어느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변화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직접 투자보다는 선택적 간접 투자 좀 늘어났던데 이건 말은 좀 어렵지만 ETF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과 연기금,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 간의 싸움이었다면 네. 거의 우리가 신봉하는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 이 세 주체였거든요. 내가 사는 대형주가 최소한 이 세 주체 중에서 하나는 사야 돼.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금융투자 쪽에 ETF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매도 물량을 여기서 흡수를 해버리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낯설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매도하면 우리는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를 했을 때만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던져도 금융투자가 매수면 버티거나 플러스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외국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는 거의 이렇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개도국에서 뭔가 증시가 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게 알겠습니다. 그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짧게만 네. 중간 광고 예.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주린이를 위한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3프로 구독 서비스에서도 주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싶어서 들어가면 내가 사면 고점이고 무서워서 팔았더니 다시 오르는, 그래서 주린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투자 시그널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3프로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분이죠. 바로 박병창 이사님의 실전 투자 클래스, 실전 주식 클래스입니다. 혼돈의 주식시장, 그 차이는 수익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시장의 맥락을 짚어내는 데 있어서 이분만큼 주린이를 위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은 또 없습니다. 3프로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 박병창의 실전 주식 클래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린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주 1회 시황 강의를 제공을 하고요. 진짜 정보를 골라내는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그리고 스팟 시황은 매일 1회 이상 텍스트로 강의 제공을 하는데요. 요게 대박입니다. 장중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래? 혹은 이거 왜 이렇게 급등해? 싶을 때 강의가 여러분께 텍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던 그 시간에 전문가의 즉각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계좌 색깔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영상 아래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이용하시는 구독자는 7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병창의 실전 주식 클래스 알려드렸지만 3프로 구독 서비스에서는 이선엽 대표, 장우진 작가, 차영주 소장 등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내일은 또 김장열 본부장님까지 론칭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고 끝인가요? 네, 광고 끝. 네, 광고 끝. 궁금한 게 많아서. 대표님 얘기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 한 네. 15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5천 시대가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근데 사실 주린이들은 단타 못 치거든요. 그러면 주린이가 투자하기에 그래도 좋은 시절이 온 건가요?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죠. 사실 노력보다는 결과가 약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노력을 좀 덜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이제 방법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고, 그거는 보시면 예전에는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빨리 사야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누구나 주도주가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주도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 관계에서 급락하고 겁이 났어요. 내가 팔았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급등해. 이번에 지난주에 또 이란 관계에서 또 팔았는데 어제 또 급등해.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면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엉덩이의 힘, 그러니까 보유의 영역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오히려 더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낯설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학개미들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서 한장 좋을 때 버틴 사람이 템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적용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전문 투자자처럼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면 투자 시간이 사실 짧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유하는 사람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짧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테마주를 남보다 좀 빨리 진입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주도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여기서 좀 팔아야 되나, 몇 프로를 팔아야 되나, 보유를 해야 되나,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를 보유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종목을 발굴하는 것보다 계좌 수익률에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를 잘 사고 파는 것보다 주도주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시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채권 시장은 이제 선진국 채권 시장에 편입이 좀 됐지만 주식 시장도 점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식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전문 투자처럼 공부해야 되는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린이들께서 처음에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접근하셔도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3, 4년 최근에 보면 5, 6년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사고 파신 분들보다 오히려 주린이 분들이 수익은 지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인식해 볼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상 뭐 이 얘기는 워낙 주식시장이 많이 나오는 격언인데 네. 요즘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사고 파는 적극성이 있어 봐야 결국은 버티는 사람한테 돈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치열하게 사고 팔았고 스캘핑부터 데이 트레이딩, 스윙, 그리고 장기 보유까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변동성 지표가 수익률 1인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30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죠. 네.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매매 스킬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현대ኤлек트릭 이런 종목을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이 좀 오를 때 얼마를 드러내야 되고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고 오히려 이게 지금은 이제 더 중요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보다는 이제는 전략적인 대응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공부했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제 투자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주린이 분들은 기회가 왔다라는 또 네.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주린인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만 올라도 여기서 요 가격에 팔았으면 내가 뭐 100만 원 수익인데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은 뭐 50만 원 수익인데 그치. 너무 아쉽다 보니까. 이거 먹고 나는 네. 손 탑니다. 알아서들 치슈.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주식은 장기 보유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능력치를 시간이 이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살짝 역으로 틀어서 뭐 예를 들면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그냥 일단 그냥 엎어. 수면제 먹고 생각하지 마. 근데 앙드레 코스탈라니 같은 분은 직업이 굉장히 원래 있으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까 주식 한 번 사고 진짜 덮어두는 거죠. 덮어두고 한 6개월 뒤에 열어보면 깜짝 놀랄 수익이 그렇죠. 자기는 강제로 그렇게 존버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분은 수면제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나 코스털라니 100% 내가 장담하는데 수면제 한 번도 먹은 적 없다.
100% 자기는 안 먹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한 예전에는 돈을 이만큼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100이라고 하면 90%를 계속 샀다 팔았잖아요. 한 10% 정도 좀 길게 가져가 볼까 이런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반반 정도 해보시는 거죠. 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주도주를 가지고 가져가겠어. 나머지 반 정도는 본인의 매매 욕구와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걸 생각해서 사고 파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되시면 점점 주도주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짧게 사고 파는 비중을 점점 줄여가시거나 혹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계좌를 아예 2개를 만드시는 게 나아요. 한쪽은 매매 욕구를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치열하게 사고 파는 계좌, 한쪽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버텨보는 계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좀 이원화 시켜서. 근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국 시장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변했다라고 우리가 확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8개월? 뭐 8개월, 10개월 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짧은 시기였는데 맞아요. 그동안은 만년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5천을 왔기 때문에 6천을 가봤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착시로 잠깐 느끼는 것인지 혹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무언가 변해서 변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건지. 체질적으로 변했죠. 그래요? 그게 단기간에 몇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확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던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조짐이 언제였냐면 사실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정말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0만 원대 위로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30만 원대 위로 올라섰을 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올라서는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 짧은 기간에 하이닉스에 13조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을 만들 때 쏟아붓는 단기 금액이 10조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 밀어붙일 때 한 달, 2달 상간에 삼성전자를 한 6, 7조 사면 대세 상승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대세 고점을 만들 때도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가 9만 원대 올라섰다가 완전히 꺾일 때 삼성전자를 한 6, 7조 원 정도 매도하면 완전히 시장이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거는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13조, 그러니까 평소에 2배 정도 되는 물량을 두드려 맞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80만 대, 90만 대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13조 매도 물량을 맞고 가격대가 오히려 그때로 올랐었다는 게 하나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2조를 매도했는데 물론 가격이 올랐지만 코로나 전체 그 대세 하락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 1년 5개월 남짓한 그 기간 전체 외국인 순매도량이 코스피에서 2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한 달 안에 우리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32조를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가 5천선에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은 분명히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지면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일부 생겼고 그 금액 자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커졌는데도 시장이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도 미국도 항상 어떤 대세 하락이 오더라도 그 나라의 대부분은 뭐 우리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 나라에 있는 연기금들이 주식의 30-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세 항상 내려가더라도 보통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약간 지금 뭐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항상 대세 고점에 두드려 맞으면 2천 아래로 내려간다가 이제는 두드려 맞았는데도 4천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버텼다라고 하면 네. 시장은 이제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ETF에 나오는 근간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 돈이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간접 투자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펀드 열풍이 불었던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었던 그때도 정말 펀드의 처참한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접 투자 안 하는 걸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ETF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사고 팔지만 그만큼 간접 투자에 대한 부분이 버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히 각오가 좀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저는 사실 이제 주식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살짝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하지만 조금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럼 또 좋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사고 파는 우리가 예전에는 대세 상승 다 팔아. 대세 바닥 다 사. 거의 몰빵 투자에 가까운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고점이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하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여기서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되는지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해지를 조금 걸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적인 투자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30% 정도 드러냈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100을 채우는 전략. 뭐 이렇게 가이드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투자가 이제는 좀 일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무조건 한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도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다라고 보면 오히려 치열하게 사고 파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사고 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네. 주린이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은 사실 주린이들은 그냥 ETF부터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내 계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사고 싶어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높아서 못 사겠어. 네. 라고 하면 ETF를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볼 수 있는 거고 또 ETF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간접 상품과의 차이점은 예전에 간접 상품은 아주 브로드하게 들어가는 간접 상품이거든요. 중국 펀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성격만 딱 규정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반도체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사고 싶으면 화장품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TF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만 정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 이제 항상 그 주식을 너무 어렵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딱 그냥 이분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죠? 100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50원밖에 안 하는 경우. 싼 경우죠. 네. 그러니까 가치는 100인데 지금 5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는 그러니까 싼 주식을 찾는 거고. 그다음 지금 100원인데 이 주식이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에는 150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식. 그건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치가 싼 주식을 펀더멘탈을 찾던가 아니면 지금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던가.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펀더멘탈 좀 모멘텀.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좀 가격이 싼 펀더멘탈 관련된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실적이 좀 좋아진 쪽에 모멘텀을 따라갈 건지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비싸게 갈 거라는 확신 그러면 이 투자자는 현재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미래 가격이 중요할 거고 대신에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은 이 주식이 지금 싸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죠. 단 그거는 섹터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종목들은 PR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다. 비싸다 네. 싸다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아무리 줄이라도 그 정도는 네.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섹터 내나 같은 계열 평균에서 싼지 비싼지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레포트를 볼 때도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이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주린이들은 저 부분을 잘 모르긴 합니다. 네. 요게 지금 현재가가 뭐 실제로 싼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린이 입장으로 이분 선생님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3년 만에 또 나와주신 우리 네. 이지환 대표님. 최근 들어서 본 거 중에서 제일 와닿는다. 운용의 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오늘 너무 많이 했고 맞아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 다음번에도 어떻게 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나오시나요? 최근에는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또 기회가 되면
네. 안 나오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말을 아니, 돌리시네. 나올 수 있죠. 예. 안 나오실 거잖아요. 나와주세요. 예. 내용은 저희 너무 좋았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내용을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과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공감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지환 대표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첫날? 저 오늘 첫날인데 요게 주린이 입장에서 좀 방송을 잘했나 이 생각이 들긴 하고 너무 혹시 텐션이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이제 리뷰 통해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또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호님께서 박가영 짱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또 해주셨습니다. 제노님께서 박가영도 첫 방인데 부드럽게 잘하네 이렇게. 예, 우리 크로아상 형님께서는 나 갈란다. 박가형 반가웠습니다. 예. 박가형. 예. 오늘 역대급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께서 내일 주식시장 흐름들 짚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박주현 부장님께서 투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면 여러분이 바이럴하게 퍼뜨려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 올라가면 댓글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6시에 또 좋은 내용으로 주린이 구조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